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2주차는 어떠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저의 2주차는 굉장히 정신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먼저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는 저번에 남겨주셨던 그 DSGTM님, 네, 알럽 NBA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찾아오신 것 같네요. 계속 그 리뷰를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 질문이요. 제가 하는 리그가 야구 판타지 헤드투헤드인데 주에 한 번 로스터 변경 가능이네요. 월요일에 이런 리그에 팁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에 한 번 로스터 변경이 가능이라 엄청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드코어한 리그인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뭐 리뷰에도 남겼듯이 일단 일주일치 로스터를 모조리 세팅을 해놔야겠죠. 뭐 부상당한 선수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난주의 경기를 훑어보면서 부족한 포지션을 FA로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몇인 리그에 몇 명 선수를 뽑는 것까지는 잘 안 나왔지만 한 포지션별로 한 3명? 2명? 그렇게 좀 약간 균등하게 나눠놓고 거기서 이제 좀 부족한 포지션이 있다면 거기서 추가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멀티 포지션이거나 그 주에 경기 수가 많은 선수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한 이 정도? 네, 일단 간단하게 뭐 리뷰에 제가 남겨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리뷰는 조금 길어요. 여러 개를 남겨주셨습니다. NULLL님인데, 원래 NULL이라고 하면은 아이디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L이 4개나 나온 거는 일부러 기입을 하셨던 거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뷰를 해드리자면, 업앤다운에서 너무 상위픽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커리나 AD, 하든, 이런 애들은 죽으나 사나 믿고 가야 하는지라, 좀 더 중위픽 선수들을 다루어 주었으면 해봅니다. 그리고 1주차는 드러먼드가 정말 무서웠죠. 야투율이 낮았지만 실망으로는 드라기치 한 표 던져봅니다. 일단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1주차는 일단 뭐 직전주에 비해서 업된 선수가 없었죠. 사실 1주차엔 개막주였으니까는 뭐 그냥 그 주에 잘했던 선수만을 뽑았던 거였는데, 일단 2주차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원래 취지대로 그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성적이 반등한 선수들, 또 떨어진 선수들 위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근데 드러먼드는 1주차나 2주차나 뭐 둘 다 무시무시 해가지고 딱히 업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MVP 레이스에 넣을 만한 선수지 업에 나올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드라기치는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1주차에 비해서는 2주차에 좀 나아진 것 같더니만 오늘 경기에서 그만 아무런 뭐 별다른 스탯을 남기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기치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데리고 있었던 선수로서 한마디 얘기해보자면 조금 너무 이타적이지 않나. 예, 조금 몰아치는 그 능력도 있지만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잡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마이애미에 워낙 공격 옵션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려주고 패를 안 끼치려는 플레이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스탯 쪽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나. 피닉스에 있을 때는 꽤 스탯이 괜찮았거든요. 마이애미 처음 왔을 때도 괜찮았고, 근데 물론 그때는 보쉬가 없었고 웨이드가 매번 월차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공격해야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직 시즌 초반이라 건강하신 선수들이 많아서 아직은 조금 자신의 발톱을 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기치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뷰, 네, 똑같이 NULLL님,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선수 영입 제한 걸려있는 리그도 있는데, 이 부분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는 리그 중 하나가 35회 제한입니다. 여선수 영입 제한이요? 제가 하는 그 리그는 트레이드 제한만 걸어놨어요. 이 15회와 20회. 네, 트레이드 사실 15회나 20회나 하는 정도면은 거의 팀 갈아엎는 수준이죠. 제가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를 3번 했습니다. 딱 3번.
뭐 많이 하시는 분은 10번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시즌에 제가 드래프트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가지고 트레이드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35회 제한, 선수 영입 35회 제한이면은 리그가 23주, 그러니까 정규 시즌만 따지면 23주니까 그러면은 뭐 최소 한 번, 뭐 최대 아무리 해봐야 두 번, 네, 땡겼어야 세 번인데 그럼 뭐 보통 평균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데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FA보다는 트레이드 제한이 안 걸려 있다면 트레이드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FA보단 트레이드, 또 트레이드를 할 때는 좀 몸이 정말 건강한 선수 위주로 데려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쳤을 때 솔직히 트레이드 매물로 내놨을 때 다친 선수가 팔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로스터 비우기용 아니면은 거의 안 팔리는데, 네, 건강한 선수들은 트레이드로 데려오면 웬만큼 잘 뛰니까 트레이드 하실 때 좀 건강한 선수들 위주로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판타지 내에서 건강한 선수들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FA 영입은 하셔야죠. 네, 35회라도 있으니까 하셔야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승부가 결정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러니까 그 주차 마지막쯤에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뭐 전력상의 문제도 있고, 포지션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한 번의 찬스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라이벌 매치다 싶을 때 이제 두 번, 세 번 한 번 땡겨 쓰시고, 네, 그게 아니면 뭐 굳이 한 번 쓰셔도 되고 뭐 안 쓰셔도 되고, 네,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리뷰인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상자 소식 업데이트 코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자바리 파커가 돌아온다는데 이렇게 복귀 예상 선수도 살짝 언급해 주었으면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유, 저야 고맙죠. 이런 콘텐츠를 또 이렇게 리뷰를 통해서 제공받으니까 저는 감사히 여기고 이번에 업데이트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웃긴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자바리 파커 선수는 네, 저번 주에 복귀를 했죠, 실제로. 당분간은 출전 시간 제한 받으면서 백투백 경기도 안 나오는 쪽으로 할 텐데, 이제 시즌 중후반 가면은 이제 본 모습이 나오겠죠? 사실 중후반까지도 아니고 한 중반만 가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리 파커 선수가 만약에 FA 시장에 좀 남아있다면, 전력이 탄탄한 팀, 네, 자기가 봤을 때 전력이 탄탄한 팀, 어차피 SFPF 멀티 포지션이기 때문에 널널하게 쓸 수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니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자바리 파커가 좋은 선수인 건 알겠지만 아직 부상이 덜 난 것도 있고, 시즌 초반에 열심히 달려야 하는 팀이라면, 네, 그 자바리 파커가 100%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좀 자기가 좀 딸린다 싶으면은 네, 그냥 거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네, NULLL님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쓰는 김에 하나 더. 네, 하워드와 오카포 트레이드 어떨까요? 오카포는 슬롯이 센터 하나, 하워드는 파워포워드 센터 두 개를 주네요. 출장 선수가 타이탄 리그다 보니 다니엘 포지션이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리뷰를 당일날 바로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그 당시에는, 제가 오카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워드는 지난 시즌 82경기 중에 41경기만 출전한 좀 유리몸 스타일이었고, 언제 나온다고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가끔 나오고, 백투백 안 나오고, 네, 출전 시간 제한받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난 시즌 중후반에 데리고 있었는데, 한 10경기 이상 못 쓰고, 막, 가끔 쓰고 이래가지고 좀 일정이 많이 꼬였었어요. 이 선수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는지 저는 바로 오카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카포는 일단 필라델피아라는 팀이 신인들의 세탁소라고 여길 정도로 어느 정도 스탯 쌓기가 손쉬운 팀이어서
오카포가 지금 한 20득점에 한 6, 7 리바운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파워포워드 면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슬롯이 센터 하나네요. 야후인지 ESPN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ESPN에서는 반대였거든요. 아닌가? 어쨌든 오카포와 하워드 슬롯이 다른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네. 저도 출장 선수가 타이탄 리그다 보니까는 저희 리그 1에서는 그러니까 리그 1에서는 센터 포지션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는 센터 포지션이 하나랑 유틸 하나였나? 네, 그래서 최대로 쓸 수 있는 센터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드래프트에서 센터를 4명이나 뽑아버려가지고 시즌 초반에 어떻게든 선수를 팔아치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가 이번 주에야 겨우겨우 풀어낸 상황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교통 정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제 간단 리뷰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하워드 선수가 지난주 막판에 야투 10개 던져서 10개 넣고 20씩 기록하고 막 그랬었는데, 물론 하워드 선수의 그 포스가 있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좀 스탯이 좀 떨어지더라도 좀 건강한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탯이 뛰어나더라도 10경기에서 15경기 이상 안 나오는 선수는 솔직히 저는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타지에서.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10경기에서 15경기 이상 못 나온다. 그러면은 뭐 안고 갈 수는 있는데, 그냥 스탯만 보고 뽑은 선수가 그렇게 계정 휴업을 많이 한다? 그럼 저는 바로 트레이드를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카포 선수가 이번 시즌에 과연 몇 경기를 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전 경기 출전하고 있고 좋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카포의 손을 아직도 들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리뷰인데요. 이분은 리뷰를 2개나 남겨주셨는데 제가 미처 이거를 답변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JKIM GG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고 저랑 같이 판타지 하는 형이 있는데 지금껏 웨이버 신청을 걸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되질 않네요. 웨이버 순위도 1위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만 먹는데 이상하게 이 형이 웨이버를 신청하면 혼자만 신청하는데도 아무 신청도 없었던 것처럼 해당 선수가 그냥 FA로 풀려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날름 FA를 먹은 게 3번째라 빡쳐서 미쳐버리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글쎄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단기 해결책으로는 그 MJKIM GG님과 그 형님이 속한 판타지 리그의 매니저가 있을 겁니다. 뭐 없을 수 없겠죠? 매니저님한테 건의를 드려야죠. 나 지금 3번 잘렸는데 다음번에도 안 되면은 매니저가 이걸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 나만 그런 건지 남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3번이나 잘렸는데 다음번에도 그러면은 난 더 이상 판타지를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될 것 같다. 라고 좀 약간 극딜을 먹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LM 툴스로 가가지고 로스터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뭐 1순위인데 그렇게 3번이나 튕길 정도면은 솔직히 그 유저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버나 뭐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 같고, 그래서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ESPN 담당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뭐 영어를 막 길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짤막짤막하게 본인이 하려는 말씀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메일이 아마 올 겁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냐면은, 제 경우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리그 운영하시다가 한번 리그가 그냥 폭발했었어요, 한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러니까 매니저가 뭐, 튄 것도 아니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리그가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해가지고, 좀 거기 내에서 영어를 좀 하셨던 분이 ESPN에 직접 이메일을 했더니, 답변이 알겠다, 금방 복구해 드리겠다 해가지고 복구를 시켜 드렸거든요. 물론 뭐 그 후에는 뭐 소식이 없었던 걸로 보아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ESPN에 직접 이메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을 옆에 두고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확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뷰는 이 정도로 읽어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그 리뷰를 통한 판타지 홍보를 좀 했는데, 2화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늘었어요. 청취자 수가 다운로드 좀 늘었고, 1화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고, 리뷰도 꽤 양질의 리뷰가 많이 남겨져서 되게 좋았고, 다만, 트레이드 문의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제 시작 단계인데 뭐 지금은 리뷰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리뷰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읽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판타지 현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는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정말 정신없었고요. 일단 리그 1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리그 1은 정말 희노애락이 가득 찼던 2주차였습니다. 일단 배드뉴스, 나쁜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정말 판타지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쪽팔린 성적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1승 8패를 했는데요. 판타지를 세 번째, 네 번째 시즌을 하는 동안 이런 참담한 스코어를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심지어 월요일 아침 초반에 그 두 선수, 저희 팀에 있는 두 선수가 게임을 말아먹었어요. 야투율이 둘이 합쳐서 3할이었던가요? 조던일이랑 누구였지? 네, 한 명 있었는데 정말 네, 정말 9대 0을 봤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경기 있는 날에 9대 0. 네, 정말 대굴욕이죠, 대굴욕. 네, 근데 다행히 저에게 나머지 선수들이 야투율을 끌어올려줘서 다행히 1승 8패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상성이 안 맞았던 건지 제가 뭐 못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요일에 한번 선수 등록을 한번 잘못했어요. 타이슨 챈들러와 브룩 로페즈가 있었는데 리바운드를 잡겠다고 브룩을 거르고 타이슨 챈들러를 올렸다가 오히려 개피 봤죠. 그러니까 리바운드 개수는 똑같았는데 브룩 로페즈 선수가 20점을 더 득점하고 야투율이 6할이 넘었어요. 그때 네, 그때 브룩만 넣었어도 네, 야투율이 네, 저렇게 비참할 정도로 네, 접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2주차의 리그 1에서는 희망을 많이 봤던 2주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드디어 트레이드를 성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좀 빅 트레이드였는데 저의 팀에 있던 크리스 폴, 타이슨 챈들러, 토니 알렌을 주고 상대팀으로부터 안드레 드러먼드, 켄트 베이즈모어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드 거래가 완료됐고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드러먼드 대단합니다. 네, 드러먼드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자유투가 좀 거졌긴 했지만 어쨌든 뭐 자유투 드러먼드 데려오면서 자유투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치고 네, 드러먼드 대단합니다. 네, 그냥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베이즈모어 사실 뭐 시즌 개막하기 전까지는 잘 생각 안 하고 있던 선수였는데 더마라 캐롤 선수가 토론토로 이적하면서 그 빈자리를 세폴로샤 선수와 이제 베이즈모어 선수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세폴로샤 선수는 공격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베이즈모어 선수가 그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지없이 꿰차게 됐네요. 또 왼손 슈터기도 하고 3점도 잘 넣고 뭐 이것저것 수비도 괜찮고 스틸이나 뭐 블락도 이것저것 다 해주는 선수여서 충분히 더마르 캐롤 선수의 역할을 물려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토요일 경기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깼어요. 득점. 네. 슛 15개 던져서 10개 넣고 총 25득점. 네, 뭐 밑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수 정말 최근에 보유율이 급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점이에요. 저희 리그 1에서는 좀
포지션 슬롯이 좁아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메워야 되나 했거든요. 왜냐면은 드래프트 때 좀 멀티 포지션 될 만한 선수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멀티 포지션이 안 되고 단일 포지션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구상들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또 구상했던 것도 어그러진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교통정리가 전혀 안 된 채로 시즌에 돌입했는데 겨우겨우 지금 풀어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 폴은 원래 줄 생각은 없었고 루디 게이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상대팀에서 좀 어시스트 있는 포인트 가드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과감하게 크리스 폴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은 1라운드 선수를 2명 갖게 됐고 저는 2라운드 초반에 드러먼드 선수를 갖게 됐지만 활약상으로만 보면은 드러먼드는 이번 시즌에 이런 포스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충분히 1라운드에 뽑히지 않을까. 네, 자유투 문제가 있어도 네, 그거를 충분히 상쇄시킬 만한 스탯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1라운드 픽으로 뽑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타이슨 챈들러 이 선수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수여서 어느 리그에 가든 꼭 뽑던 선수였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댈러스에 있을 때도 잘했고 뉴욕에 있을 때 특히 더 잘했었는데 피닉스에서는 글쎄요 제가 좀 약간 선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노장 축에 가다 보면 이제 스탯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경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이제 한 33 이상부터는 이제 좀 약간 스탯에 달관하시고 그냥 경기 승리를 위해 집중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타이슨 챈들러도 이제 그 길에 접어서지 않았나 네,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타이슨 챈들러가 제 역할을 해주면은 더블 더블은 뭐 기본으로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기꺼이 내드렸고 타이슨 챈들러 제가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닉스에서도 또 제 몫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준 네 상대 급부는 토니 알렌 선수였는데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번 시즌에. 물론 멤피스가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팀인 건 알겠지만 토니 알렌 선수가 이렇게 급락하게 될 줄은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가 토니 알렌 선수를 꽤 많이 썼었거든요. 스페셜리스트로. 일단 스틸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야투율도 그렇게 막 썩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수로 많이 썼었는데 이번 시즌은 전혀 네, 지난 시즌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사실 조금 상대팀에서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드러먼드와 크폴의 클래스 스타일을 생각하고 또 타이슨 챈들러까지 끼면서 토니 알렌은 그냥 겉절이로 네, 사실상 2대3 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한 명 얘기 안 했군요. 드러먼드와 베이즈모어와 드루 할러데이였습니다. 드루 할러데이는 사실 지금 다리 골절을 1년 반 이상 끌면서 기량이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 타이릭 에반스가 없는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어시스트가 어느 정도 되니까 크리스 폴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물론 포지션 중복 겹치는 걸 막기 위해서 데려온 것도 있지만 네, 드루 할러데이가 다치지 않고 네, 이거 너무 희망사항인가요? 네, 다치지 않고 뭐 출전 시간 제한 받으면서 뛴다면 뭐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약간 모험성으로 데려온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그리고 지난 시즌과 달리 슈팅 가드까지 멀티 포지션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아져서 네, 데려온 것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드러먼드를 데려온 거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시스트를 해주고 리바운드를 얻어온 거죠. 물론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이게 확정이 돼버려가지고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3주차부터는 좀 약간 저희 팀에서 달라진 면모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레이드는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통정리를 엄청나게 시도를 했어요. 브룩 로페즈를 팔려고 엄청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팔렸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조금 그 판타지 유저들이 원하는 빅맨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도 있죠. 왜냐면은 빅맨이라 하면은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좀 리바운드보다는 득점, 네, 또 자유투가 좋은 선수기도 하고 또 야투율도 괜찮은 선수인데 리바운드가 좀 딸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뽑을 때 파워포드도 뜨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또 좀 부상 경력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트레이드 하시는 상대분이 센터 자리가 비어가지고 네, 전격 성사가 됐습니다. 브룩 로페즈와 에네스 칸터를 주고 저희 팀에서 주고 리키노비오와 다닐로 갈리날리 네, 이 두 2대2 트레이드를 성사시켰습니다. 사실 뭐 네임밸류만 보면은 제 손해인 것 같은데 요즘 활약하는 활약상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브룩 로페즈는 뭐 당연히 브루클린의 에이스고 네 당연히 출장 시간 보장받고 어느 정도 스탯 다 뽑아주는 선수고 에네스 칸터 이 선수는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서 물론 옵션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출전했을 때 효율성이 엄청난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야투율도 필 받으면 좋고, 네 리바운드도 어느 정도 해주고, 네 그냥 완전 슈퍼 백업, 네 슈퍼 서브,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일단 고베어를 갖고 있었고 또 드루먼드까지 데려온 마당에 브룩 로페즈와 에네스 칸터까지 쓰는 게 그렇게 썩 효율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베어와 드루먼드 둘 다 리바운드 몬스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센터를 더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조금 중복 투자 느낌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크리스포를 내준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리키 로비오와 또 이제 득점력이 뛰어난 갈리날리 선수까지 데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루비오와 갈리날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선수인 게 이 선수들도 부상 경력이 좀 심해가지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경기 수가 좀 적었거든요. 좀 경기 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불안해서 잘 안 쓰고 그랬는데 이번 시즌 초반만 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루비오 선수도 그렇고 갈리날리 선수도 그렇고 출장 시간을 조금 제한 받으면서 확실히 케어받는 느낌이 들었고 루비오 선수는 또 어시스트 이외에도 리바운드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갈리날리 선수는 자유투 성공률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루먼드의 뭐 같은 자유투 성공률을 갈리날리로나마 조금이나마 채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득점력도 기대하고 있고 네. 리그 1 얘기가 너무 많아졌네요. 하다 보니까 몇 분 했죠? 네, 10분가량 했네요. 리그2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그2는 4승 5패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확실하게 갈렸어요. 그 각자 승리를 얻은 카테고리가 딱딱딱딱 갈려가지고 좀 승부가 싱겁게 나버린 느낌이죠. 물론 리그1도 싱겁게 나버리긴 했습니다만 좀 리그2에서 돋보였던 점은 상대팀 득점이 정말 시원시원했어요. 왜냐면은 웨스트브룩, 카멜로 앤서니, 제임스 하든을 갖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선수가 미친듯이 득점을 하니까는 한 수요일쯤에 그냥 득점 카테고리를 포기했어요. 될 대로 되라. 네, 그냥 난 나머지나 먹어야겠다 하고 득점을 포기했는데 2주차가 끝나고 다시 득점을 해보니까는 물론 상대팀의 득점이 미친듯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만 저희 팀의 득점도 그렇게 낮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상대적으로 낮긴 했지만 다른 팀들에 비교하면은 저보다 높았던 팀이 한 팀?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득점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나마 득점이라도 높았네 다행이네 싶었습니다. 근데 리그2는 리그1에 비해서 FA 시장도 꽤 많이 열려 있고 트레이드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리그2는 좀 네. 그래서 로스터를 웬만하면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리바운드 되는 빅맨을 찾고 있었는데 FA 시장에 트리스탄 톰슨이 남아있어서 써봤더니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당분간은 그렇게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그 1도 그렇고 네. 판타지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뭐 리그 1에서 할 얘기가 좀 있었으니까 했고 이제 탑 3 업앤다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회에 비해서 이번 주는 확실히 네, 급등한 선수, 급락한 선수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폴 조지 선수를 뽑고 싶어요. 어, 지난주 한 평균 스탯이 평균 한 17득점에 리바운드 한 7개, 어시스트 한 대여섯 개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한 평균 30득점에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4, 5개, 스틸도 한 2.5개 정도 있고 예전의 기량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확실히 3점슛도 여러 개 넣었고요. 네. 확실히 이제 인디애나 지난 시즌 폴 조지가 막판에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확실히 그 적응에도 애를 먹었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번 시즌 비시즌을 확실히 잘 준비하면서 네 이번 이제 시즌 초반 확실히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은 느낌입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폴 조지 선수가 몇 안 되는 3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로 떠 있네요, 판타지에.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까지 가능한 선수네요. 정말 이걸 알았다면은, 이걸 먼저 미리 알고 있었다면, 판타지 픽 순위가 좀 요동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투 포지션을 가진 선수는 꽤 있어요. 근데, 3 포지션을 가진 선수는, 판타지 500명 선수 중에서 정말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유명한 선수로는 제가 갖고 있는 타이릭 에반스 선수. 네. 그 포인트 가드부터 스몰 포워드까지 보유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시즌 개막하기도 전에 다쳐가지고 사실상 계정 휴업 상태고 또 한 선수는 클리브랜드의 이만 슈퍼트 선수인데 이 선수 또한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네, 1월달까지 못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리플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는 폴 조지가 유일한데 이 선수가 이렇게 또 잘해버리면은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아마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뭐 이런 스탯을 계속 낸다면은 정말 1라운드 상위 픽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폴 조지에 대한 확신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잘한 거는 알겠는데 정규 시즌에서 지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에서 그렇게 뭐 MVP급 포스를 보여준 건 아니고 뭐 카와이 레너드와 르브론 제임스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스탯을 보여줘서 그렇게 확신이 안 들었었는데 네 이번 시즌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1라운드 중위픽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라 하면 누굴까요? 코비 아니죠. 네. 론도입니다. 론도. 네. 보스턴에서 댈러스로 이적했지만, 네,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되었던 선수죠. 심지어 플레이오프에서는 로스터에도 제외되면서 정말 굴욕 아닌 굴욕을 맛봤던 선수가, 세크라멘토로 가면서, 네, 오락가락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트리플 더블로 자신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지금 뭐 팀 성적은 솔직히 좀 별로긴 한데 커즌스가 아웃된 상황이었고 칼리슨도 지금 좀 부상을 당한 상태고 네, 뭐 론도가 뛰놀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도 해요. 같이 뛰어줄 수 있는 뭐 루디게이도 있고 뭐 컬리스테인도 뭐 나름 괜찮고 해서 자신이 뛰놀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론도, 아무리 뭐, 운동 능력이 떨어진 선수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실력은 여전한 거 봅니다. 이 선수가, 약점으로 드러났던 게 자유투율인데, 최근 몇 경기 동안은 그래도 자유투를 최대한 안 쏘는 느낌이네요. 뭐, 야투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 외에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면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펼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론도와 칼리슨의 궁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조지 칼 감독과도 그렇게 뭐 리카일라이 감독처럼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아직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보유율이 지금 82%인데 아직 안 데려가신 분이라면 또
포인트 가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간을 볼 상황인 것 같아요. 간을 볼 수 있는 한 번쯤 데려가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제가 속한 리그에는 둘 다 론도를 데려간 상태네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하산 화이트사이드. 네, 이 선수도 사실 뭐 부활을 했다기보다는 임팩트가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개막 2연전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 후로 이제 확실히 적응을 한 건지 이제 페이스가 오른 건지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마이애미의 신데렐라죠. 지난 시즌 중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미친 듯이 뛰면서 후반기에 마이애미의 플레이오프 경쟁 끝까지 책임졌던 선수기도 하고,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아쉽게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화이트사이드 선수의 대활약으로 마이애미 팬들은 비록 플레이오프에 떨어졌더라도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마이애미는 뭐 플레이오프에 떨어져서 10순위를 받고 윈슬로우를 뽑는 행운을 얻게 됐죠. 네, 뭐 어쨌든 마이애미 히트가 이런 화이트사이드라는 흙 속의 진주를 건진 거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화이트사이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떠들었던 선수기도 하거든요. 뭐 중국에도 갔다 왔고, 뭐 멤피스에서도 2번이나 방출됐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귀화 작업을 추진했던 선수인데 그 멘탈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컷된 선수였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화이트사이드 선수를 데려왔다면 정말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 참 기대가 됐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화이트사이드가 뜨기 전이었으니까는 다들 얘기를 해도 모르죠. 그냥 이름이 특이한 선수? 거 빼고는 뭐 없으니까. 일단 이 선수의 당연히 돋보이는 점은 그 20십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블락 또한 평균 4블락은 기대할 수 있는 선수. 또 그렇다고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풀타임인 것도 아니에요. 한 29분 정도 뛰는데 그 정도의 스탯을 뽑아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이란 얘기죠. 그 바탕에는 확실히 이제 크리스포시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각자 롤이 확실히 분배가 된 느낌이에요. 보시는 더 이상 그 센터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파워포워드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이트사이드의 골밑 수비를 조금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면은 자신의 플레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고, 화이트사이드도 보시와 같이 뛰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마이애미 히트가 물론 지금 제럴드 그린 선수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지금 아웃된 상태긴 하지만 윈슬로우 선수가 확실히 시즌에 적응을 하고 좋은 모습을 펼쳐준다면 확실히 마이애미도 동부지구에서 충분히 순위권 다툼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웨이드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고 잘 뛰어야겠죠. 네, 그 다음은 다운 탑3입니다. 네, 혼자 얘기하려니까 자꾸 목이 타네요. 네, 다운 탑3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금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코비 브라이언트를 선정해 봤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다운 탑3 중에 첫 번째로 뽑은 게 좀 미안할 정도지만, 확실히 뭐 못한 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게 활약하지는 못했으니까 좀 그 레이커스에 어린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뭐 이번에 뽑힌 러셀 선수도 있고, 또 클락슨, 랜들, 뭐 히버트? 히버트도 있고, 뭐 그런데 좀 리더로서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난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나는 은퇴 시즌이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내가 없으니까 이번 시즌에는 좀 약간 내가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그 말은 곧 자신에게 공을 좀 달라. 그런 얘기 같아서, 아쉽죠. 네. 지난 2시즌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또 심지어 연봉도 지금 23일이나 받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물론 레전드인 건 맞습니다만 이번 시즌으로만 봤을 때 효율성으로서는 정말 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브라이언트 선수를 리그 2에서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에서 뽑았는데, 그러니까 14라운드에서 뽑았는데, 뭐 14라운드에서 뽑은 것 치고는 꽤 괜찮은 스탯이지만 행여나 14라운드 위에서 뽑으신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다운 탑 3에 들만한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야투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가장 좋았던 야투율이 10월 30일 세크라멘토전인데 12개 던져서 5개 넣었습니다. 그나마 4할 때죠. 그나마 4할 때. 네, 그 다음은 뭐, 네, 처참하죠. 개막전 24개 던져서 8개. 댈러스전 15개 던져서 3개. 그 다음 경기 덴버전 11개 던져서 4개. 그 다음 브루클린전 16개 던져서 5개. 그 다음 뉴욕전 19개 던져서 6개. 네, 어디 가서 네,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요. 또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렇다고 뭐 은퇴하라고 은퇴 이미 얘기했는데 지금 은퇴하라고 하기 또 그렇고 네,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제가 어릴 때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와 샤킬 오닐 선수가 정말 NBA를 씹어먹을 때 어린 마음에 보긴 했었거든요. 처음 NBA 입문을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오래 뛴 게 참 용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뛰었고 또 이제 물론 뭐 탐욕의 화신이었긴 하지만 일단 뭐 기록에 세운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갈 만한 성적을 냈고 또 그러하니까 올 시즌 정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레이커스가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에 갈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레이커스가 또 이번 시즌 탑3 보호픽에 걸려 있어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내로 들지 못하면 픽을 뺏기게 됩니다. 피닉스한테. 내시 트레이드 때 그렇게 돼버렸는데 네, 하여튼 뭐 레이커스는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다음 시즌 1라운드 픽이 없는데 네, 이 정도로 하죠.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네, 그 다음 선수 케네스 페리드입니다. 이 선수 사실 뭐 기복이 너무 심한 선수죠. 파워포워드인데 기복이 심합니다. 어느 날 1 받으면은 막 2, 30득점 기본으로 하고 리바운드 15개 막 블락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안 풀리는 날에는 뭐 8득점에 2리바운드 그냥 완전 널뛰기예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네, 뭐 출전 시간도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사실 이 선수의 포텐셜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팀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지금 덴버도 그렇게 재작년만큼이나 런앤건을 추구하는 팀은 아닌 것 같아서 페리드랑은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집 나갈 로슨도 휴스턴에서 고생하고는 있습니다만 페리드는 뭐 사실 좀 탱킹팀 같은 데 가서 좀 에이스 노릇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약간 본인의 스텝업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네요. 근데 덴버도 지금 빅맨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것 같은데 근데 페리드가 지난 시즌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터지면은 쭉 가요. 근데 그 한 번 터지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고 또 그것도 꺼지면 다시 또 타오르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저래 좀 사용 설명서가 좀 까다로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뭐 PF 그러니까 파워포워드 단일 포지션만 받았는데 센터 받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만약에 센터로 받았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었을 텐데 네, 아쉽게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미로티치입니다. 미로티치 사실 개막전하고 1주 차이는 정말 잘했어요. 3점 슛도
최소 3개 이상 넣고 득점도 뭐 평균 20점대 뭐 정말 시카고의 미래가 창창할 정도로 잘 해줬는데 2주 차이는 웬일인지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진 않네요. 네, 일단 출장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야투율도 1주 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모습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뭐 아직 2년 차다 보니까는 조금 오락가락 할 수는 있는데 시카고에도 좀 파워포워드, 스몰포워드 겸임이 가능한 선수들이 꽤 많아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망자로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노장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의 그 교통 정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신진 세력과 구세력의 그 분리도 돼 있어가지고 팀 융합이 썩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었을 때 그 전임 감독의 유산 주축들이 좀 트레이드로 좀 빠져나갔어야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감독이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좀, 좀 키워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전 선수들을 갖다 쓰는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시카고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좀 1, 2년간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데릭 로즈가 결국에는 악성 계약이 돼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도 좀 심각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로즈 계약이 그 마지막 해 계약이 아닌 이상 그 마지막 해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악성 계약은 남을 것 같고 파울 가솔도 네, 이제 한 살 한 살 계속 먹지만 뭐 스탯은 괜찮긴 합니다만 나이를 계속 먹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노아 선수도 그렇고 깁슨 선수도 그렇고 다 조금 조금씩 스탯 하락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탑3 뽑아봤고요. 다음은 지난 회 리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상자 소식입니다. 다 추려보기는 했는데 그냥 몇몇 선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마커스 커즌스 선수는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주말이었나요? 아킬레스건 건염 판정을 받고 한 일주일가량 쉬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이 아무래도 민감하다 보니까 세크라멘토가 물론 시즌 초반이고 성적 바짝 당겨야 되는 시즌인 건 알겠습니다만 좀 휴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아킬레스가 뭐 재활 훈련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휴식을 많이 하고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어서 이번 주에 복귀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래들리 빌 이 선수는 왼쪽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지난 경기 때. 근데 참고 뛰었지만 좀 결장이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브래들리 빌은 슈터이기 때문에 한번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좀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패턴이 좀 있는 게 시즌 초반에는 맹활약을 해요. 그러다가 한번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은 좀 많이 힘들어하다가 시즌 후반에 가서야 조금 살아나다가 플레이오프 때 터지는 네,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좀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벌써 부상 소식이 들리는 거 보면은 브래들리 빌이 빨리빨리 예방을 하고 최대한 슬럼프에 안 빠지도록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크리스 폴. 제가 트레이드로 보낸 선수죠. 크리스 폴은 사실 중국 시범 경기에서 손가락을 한번 다쳤어요.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손가락이 아니라 종아리를 다쳐가지고 저번에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4쿼터 막판에 출전하지 못했었죠. 표정이 좀 어그러진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중계에 잡혔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휴식 차원에서 결장을 시켰더라고요 토요일날. 네, 뭐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크리스폴도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클리퍼스의 백업 포인트 가드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복귀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외에 보거트 내진탕 이상 없음 판정받아서 곧 출장할 예정이고 르브론은 종아리가 당긴다고 하지만 뭐 휴식보다는 그냥 출전 시간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갈 것 같고 네, 브룩 로페즈도 과거에 수술했던 오른쪽 발이 아프다고 했지만 엑스레이로 이상이 없어서 복귀할 것 같고 부셰비치와 칼리스는 지금 각각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을 입고 아직 복귀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두 선수도 뭐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다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뭐 계속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콘텐츠를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닌데 코너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계속 할 얘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FA 선수들 픽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하게 라이징 스타 코너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라고 하면은 보유율이 30% 이상 급등한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꼭 30%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포지션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일단 포인트 가드로는 TJ 맥커넬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아는 건 잘 없어요. 정말 철저하게 무명인 것 같은데 최근 스탯이 참 이쁩니다. 포인트 가드인데 역시나 어시스트에 집중하는 기분이고요. 지금 평균 스탯이 어시스트가 7.5개, 네, 최다 어시스트가 12개고, 네, 득점이랑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스틸이 1.7개 정도. 네. 출장 시간은 한 28분. 뭐 그냥 그럭저럭인 편이고 지금 뭐 물론 토니 로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아이제아 캐넌이 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어시스트를 뿌려대는 포괄하기보다는 자신의 득점을 좀 위주로 하는 선수다 보니까 맥커넨 선수가 자리 잡기에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상자들이 돌아온다면 이 선수의 출장 시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부상자들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계속 출전하지 않을까, 주전으로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어시스트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데려갈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는 21.9%가 늘어서 지금 현재 보유율이 22%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뜨기 전까지는 0.1% 아무도 거의 찾지 않던 선수였던 거죠. 심지어 이 선수는 사진조차 없어요. 프로필 사진조차. 네, 그래서 얼굴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선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반 포니에 선수입니다. 올랜도의 슈팅 가드고요. 이 선수 사실 뭐 지난 시즌에도 뛰긴 뛰었어요. 근데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냥 이번 시즌에도 뭐 백업으로 뛰겠지 뭐. 근데 올랜도가 아마 연장 계약을 제한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막전 뭐 3득점으로 그냥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2차 연장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45분을 뛰면서 22득점을 했습니다. 3점 슛은 2개 기록했고 그 후로 계속 터졌는데 연장보다는 좀 풀타임 출장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출장 시간을 보면은 43분, 46분, 40분 정말 뭐 강철 체력처럼 미친듯이 뛰어다녔네요. 3점슛도 뭐 2개 이상 꾸준히 넣고 있고 야투율도 뭐 한두 경기 빼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슈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슈팅 가드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70.7% 상승을 해서 현재 지금 보유율이 75.7%입니다. 사실 보유율이 70.7%나 늘어난 거는 정말 그냥 아무나 다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원래 유명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확 떠오른 선수가 7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건 거의 머스트픽 수준이죠.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스몰 포워드 포지션까지 얻었으면 정말 한 90%대까지 갔을 텐데, 단일 포지션인 게 조금 아쉽고요. 이 선수는 프랑스 선수인데, 뭐, 월드컵에서도 꽤 좋은 활약 펼쳤고, 유로바스켓, 네, 괜찮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선수는 켄트 베이즈모. 아까 얘기했죠? 제가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 원래는 골든 스테이트가 픽을 했는데, LA 레이커스로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애틀랜타로 넘어가서 지난 시즌, 한 시즌 뛰고 또 뛰고 있는데, 지금 토론토로 떠난 더마라 캐롤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은 그냥 뭐 평범했지만 점점 스탯이 상승하는 느낌이고, 뭐 출장 시간도 이제 점점 30분대로 조금씩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3점슛이 지금 한 두 개 정도 나오고 있고, 야투율도 그렇게 막 난사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받아먹는 슛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 중에 장점이,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네, 이 세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한 리바운드는 4개, 어시스트는 3개, 스틸은 한 2개 정도. 네, 그 정도만 하면은 뭐, 가드 포워드 라인에서는 꽤 슈터치고는 굉장히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멀티 포지션인 거죠.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멀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보유율이 38.4%가 늘어나서 현재 보유율이 4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에 슈터와 또 높은 슈터치고 높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면 한 번쯤 데려가서 써보는 게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난사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민폐 끼치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턴오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픽입니다. 네. 다음은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만 최근에야 다시 또 주목받고 있는 선수죠. 휴스턴 로켓츠의 말커스 손튼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뭐 이것저것 많이 뛰면서 슈터로 많이 활약했어요. 근데 한동안 좀 팀을 많이 옮겨 다녔죠. 뭐 셀 수도 없어요. 네, 그랬는데 휴스턴이 최근에 좀 부상이 많아가지고 좀 스몰 라인업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스몰 라인업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커스 손튼. 네, 지금 개막 2연전은 빠졌고 그 나머지 5경기에서 평균 16득점, 3점 슛이 3개. 네, 야투율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슈터 5할 때 5할 한 4, 5할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다 그냥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제 빅라인업 뭐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도 건강해지고 트랜스 선수 그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다 보면은 조금 출전 시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으면 충분히 주전은 아니더라도 식스맨으로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이 역할을 제이슨 테리 선수가 좀 해줬었는데 제이슨 테리 선수는 안 보이네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손튼 선수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7.6% 상승을 해서 현재 2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아까 맥코넬 선수와 같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떠오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몰 포워드로 넘어가죠. 네, 샬럿의 마빈 윌리엄스입니다. 이 선수는 스몰 포워드. 네, 사실 샬럿의 스몰 포워드는 니콜라스 바툼과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였는데 MKG가 그만 시즌아웃을 시즌 초반에 당해버리는 바람에 그 지난 시즌에 러브가 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다툼에서 그 올리닉이 팔 잡아 빼가지고 러브가 어깨 탈구됐던 그 부상과 똑같은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순을 다쳤다고 했던가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시즌아웃이 돼버렸는데
그 자리를 바툼이 메우겠지 했는데 마빈 윌리엄스가 백업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떠오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KG랑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MKG보다 오히려 좋은 게 3점 슛에 대한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리바운드가 지금 네 8.8개인데 10개에서 12개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고 득점도 10득점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면 3점 슛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MKG는 사실 뭐 2점으로 거의 연명하는 선수였지만 마빈 윌리엄스는 3점까지 장착을 해서 좀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 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바툼 선수와 나눠 먹으면서 샬럿의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선수는 42.2% 상승해서 현재 6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그2에서 이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버리긴 좀 애매해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복귀한다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슬럼프에 빠지면 버리겠죠 아마?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냅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면 또 누가 채갈 테니까요. 이 선수 아마 픽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몇 드래프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2픽이었던가요? 뭐 크리스폴 드래프트였나? 그 언저리였을 거야 아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선수도 꽤 나름 포텐셜을 갖고 있었지만 잘 터지지 않아서 이래저래 떠돌다가 이렇게 좀 터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좀 샬럿에서 끝까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예외인데요. 맥더맛 선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뭐 그렇게 그 보유율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이 선수의 정말 특출난 장점이라고 하면 3점 슛이 굉장히 정확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3점 슛 개수가 한 개, 두 개, 네, 그냥 꾸준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고베어가 백업으로 출전했는데도 블락을 하나씩 기록했듯이 맥더맛도 좀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맥더맛의 그런 포텐셜을 터트리려면은 교통정리가 필수여야 되는데 아직 시카고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더맛은 그냥 숄트덤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예외로 얘기 드렸고 3점슛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포워드 댈러스에 드와이트 포엘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아마 론도 트레이드 때 아마 끼어 팔기로 그 댈러스로 이적한 선수일 겁니다. 그런데 파워포워드로 꽤 괜찮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파워포워드 본연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출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3분 정도 뛰고 있는데 야투율이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고 리바운드도 짧은 시간인데도 8개씩이나 잡아주고 있고 해서 출전 시간 대비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댈러스는 노비츠키가 주전 파워포워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렇게 막 주전으로 도약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이렇게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이상 댈러스에서 안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뭐 주전으로 올라설 날이 있겠죠. 충분히 꾸준히 잘 한다면. 네, 지금 그래서 11.4% 상승했고요. 12.2%의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댈러스에서 정말 데일리 MVP가 될 만한 스탯을 뽑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폭등할 테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조금 오르다가 말겠죠. 그냥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해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질리 골든스테이트의 에질리 선수를 마지막으로 뽑아왔습니다. 이 선수는 근데 보고트 선수가 복귀하면 스탯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선수를 좀 지켜봐야 할 점은 이제 블락샷에서 꾸준한 스탯을 뽑아주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보고트 선수가 없을 때는 더블을 기록하고 블락도 2개, 3개 이상씩 기록하는 선수인데 보고트가 돌아오면 이제 조금 스탯 하락이 예상되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에질리 선수도 골든스테이트의 그 드래프트에서 뽑혀서 키워진 팜이라는 게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잘 몰랐죠. 지난 시즌 우승할 때는 버거트 없었으니까 뭐 스페이츠, 에질리 둘이서 그냥 뭐 백업 역할 했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 예전에 강제 성장하는 듯한 네,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지금 골든 스테이트에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분명히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골든 스테이트가 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이 정도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 했나요? 1시간을 넘겼습니다. 네, 총 녹음 시간은 1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래가지고 제 시간에 녹음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네, 1시간 동안 혼자 떠드니까는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아, 이번 주 3주차도 뭐 사실 2주차와 그렇게 다를 건 없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판타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힘드니까 뭐 말이 안 나오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이제 뭐 리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이제 다음 주 5화로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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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